글로벌 리더 랭킹입니다. 1위가 인도의 모디 총리. 이 양반은 좀 넘사벽이에요. 모디 총리의 인기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인도 내에서. 2위가 이재명. 진짜 윤석열이 꼴찌하고 꼴찌에서 2등하고 이랬었는데 2위에 이재명 사우스코리아가 떡하니 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이분도 인기가 많아요. 여성 대통령인데. 호주도 인기가 많고, 캐나다, 아르헨티나, 스위스, 트럼프도 꽤 높네. 야, 트럼프가 몇이야? 8위. 트럼프도 꽤 높네요. 그리고 저 꼴찌를 보니까 이시바 총리 인기 없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마크롱도 인기가 엄청 없더라고요. 프랑스 내에서 인기가 엄청 없나 봐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2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랍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 보겠습니다. 전화 면접은 74.7, ARS는 68.3 나왔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계속 잼며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이 악마화를 극복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 아닌가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놀라운 건 20대 남자에서 49.4 대 48.0입니다. 70대 이상보다 이재명이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높아요. 20대 남자가 심각해. ARS는 42%가 잘하고 있다. 57%가 못하고 있다. 20대 남자만 지금 굉장히 튀고 있습니다. 70대 이상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20대 애들이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얘네들이 커뮤니티만 봐요. 여론조사 같은 것도 안 보고 오로지 정보를 팸코나 일베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릅니다. 얘네들 정말로. 40대 50대는 뭐 진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뿌듯합니다. 리얼미터 볼까요? 64.6% 잘함인데 추세가 스물스물 올라가죠. 못함은 스물스물 내려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 56.2 대 24.3입니다.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이 24.3밖에 안 나와요. 더블 스코어 이상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빠질 거고 추세를 보면 쩍벌이 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전화 면접에서는 57.8 대 국민의힘이 20.7이에요. 자, NBS랑 갤럽에서 19%가 나왔죠. 여론조사 꽃도 전화 면접은 비슷한 20.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RS에서는 57.7 대 25.3, 국민의힘 25.3.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좀 보시면 20대 남자 전화 면접에서 20대 남자는 민주당이 20.8, 국민의힘이 22.8, 개혁신당이 20.2, 지지정당 없음이 어마어마합니다. 30%가 넘어가네. 20대 남자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얘네들. 20대 여성은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은데 70대 이상도 민주당이 훨씬 더 높거든요. ARS는 더 심하죠. 20대 남자가 민주당이 29.6, 국민의힘이 44.1이 나옵니다. 진짜 어쩌다가 20대 남자들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관세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늦더라도 국익 우선해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전화 면접은 79.5, 미국 요구에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된다. 17.2, ARS는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74.1.
미국 요구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된다 18.5. 이거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하자. 70세 이상도 75%가 나오는데요. 이대남은 42.3%만 늦더라도 국익 우선해야 된다고, 52.6%가 미국 요구에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된다예요. 야, 이건 뭐지? 이거 진짜 심각해요. 20대 남자애들이. 근데 박지영 대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미국은 무조건 옳다. 지금 채팅창에도 미국 사대주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건희 구속수사 80.6, 전화면접 80.6, ARS는 71.8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20대 남자도 72% 압도적으로 구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20대 남자들도 실드를 안 쳐요. 예. 그 다음에 내란 특별법,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 찬성한다 67.5, 반대한다 26.2 요 정도고, 내란 특별법은 일단은 이 정도면 맥시멈이죠. 왜냐면 정당 지지율만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란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당 해산이야. 그냥 돈도 다 뜯기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맥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기 민주당 당대표 했는데 정청래가 30.2, 박찬대 24.1입니다. 없다가 37.9. 앞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ARS에서는 정청래가 37, 박찬대가 26.8. 자,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자, 문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전화면접에서는 46.6 대 35.7, 중도층 29.3, 24.9, 없다가 39, 변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ARS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52.7 대 37.7. 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ARS 투표를 합니다. ARS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요 ARS 결과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중도층에서는 35.6, 30.0, 그리고 없다가 27.1. 자, 지금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는 있으나 격차가 점점 좁혀들고 있고, 내란 특별법이라는 초대형 홈런을 박찬대 의원이 쳤기 때문에 이 격차는 점점점 더 좁혀질 거다. 다만 말도 안 되는 리박스쿨 같은 놈들이 커뮤니티에 뇌가 쩔여가지고 정청래가 20대 여성을 공격하면서 40, 50대 아재들한테 20대 여자애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 좀 도와줘라는 조작을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를 너무 몰라서 하는 짓인데, 한두 명의 여자애들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키세스단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40, 50대들은요 20, 30대 여성들에게 그 빚진 마음 같은 게 있어요. 니들이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 전략이 나오냐? 얘네들이 커뮤니티에만 있어서 그래요. 뇌가 절여져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먹힐 것이다. 왜냐? 지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 근데 정청래 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가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는다. 그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작을 해. 그것도 20대 여성을 타겟팅해서 40, 50대들이여 20대 여자들을 공격하라. 이런 조작을 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 역효과 난다. 왜 역효과가 나냐? 정청래가 되는 게 그렇게 싫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정청래가 되면 큰일이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가장 민주당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40대, 50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돼, 이 리박스쿨 놈들아. 커뮤니티에 뇌가 쩔여져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정청래가 먹히겠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본인의 약점인 부드러움, 좀 유약함, 이거를 커버치기 위해서 내란 특별법도 발의하고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세게 잘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공작을 막 펼치니까 야, 난 박찬대도 좋고 정청래도 좋고 고민이 되는데 저 새끼들이 왜 이렇게 정청래 기겁을 하지? 이번엔 정청래를 찍어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오히려 박찬대 의원에게 독이 되는 짓거리들을 애들이 하고 있더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는 추세는 지금 좁혀지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지지하는 사람 없음이 꽤 많죠. 이게 어디로 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박찬대 의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사실 할 게 딱히 없어요. 다 보여줬고 초반부터 많이 질러놨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게 있냐? 딱히 없고 박찬대 의원은 지금 추격하기 좋다.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당원들에게 보여준다면 충분히 추격할 수 있고 많이 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론조사를 좀 봤는데요. 잼며든다. 이게 팩트예요. 국민들도 잼며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70대들도 이재명이 저거 북한에 나라 팔아먹을 놈인 줄 알았더니만 일을 굉장히 잘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2위, 1위는 인도 모디. 외국 조사기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2위의 리더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70대 이상도 지금 잼며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조갑재 정규재 영감님하고 오찬을 했어요. 2시간 동안. 표정들 보세요. 이분들 표정이 너무 좋아. 진심이야. 아, 조갑재 영감님 많이 늙으셨네. 조갑재 하면은 진짜 뭐 보수 꼴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주를 직접 취재를 하고 목숨 걸고 취재하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독재와 막 싸우고 이랬던 양반이에요. 정규재 이분은 뭐 유명했죠. 근데 이런 분들하고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참 바쁘게 일하는데 점심시간을 따로 빼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러니까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았던 노인들이 이재명 일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못 하는데 이재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이 고초를 함께 치렀다. 이런 동지의식이 너무 강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하세요. 만나세요. 이렇게 된 거죠. 달라진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덕담이 오갔다 2시간 동안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 조갑재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의 명자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 이병주 소설가의 글귀인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를 소개했다. 노인들하고 얘기하니까 야 이런 또 운치가 있네. 운치가 있어. 이병주 소설가의 글귀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정규재 주필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안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재 영감님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또 관심사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법안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재벌들의 세습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재벌들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증여 상속 세금을 건드려 줘야만 돼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 없이 재벌들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면 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증여 상속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 역시나 정규재 영감님이 보수답게 증여 상속할 때 투자금에는 투자하는 데선 세금 혜택을 좀 주자.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죠. 그리고 또 정규재 영감님이 본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대 정청래 누가 당대표 되는 게 더 좋으냐 이걸 물어봤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둘 다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정봉주가 튀어나왔었던 그때 당시에 김민석 의원을 살짝 언급하면서 정봉주가 무너지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이분이 눈치가 백단이고 여우 초고수죠. 이런 자리에서 슬쩍 뜰 수 있어요. 정청래가 수박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둘 다 좋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를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뭐냐면 자기 정치를 한다. 그리고 결국 이재명과 각을 세울 것이다. 이재명 뒤통수에 칼을 꽂을 것이다.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논리가 흘러갑니다. 제가 그런 논리를 펴는 이 리박스쿨 놈들이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는 게 너무 역겨운데 그 논리는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무시가 들어있어요. 네. 정규재, 조갑재 영감님조차도 잼며듭니다. 정청래가 이재명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동안에 잼며든 척하고 이재명 뒤통수에 칼 꽂을 준비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논리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지지자일 수가 있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보수의 대표로서 활동해왔고 보수에서도 원로로 대접받는 양반들인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본인들이 제안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듣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보수 꼴통이라고 취급받던 영감들도 잼며드는데 안 그래요? 정청래라는 사람이 그 오랫동안 이재명과 거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정청래가 잼며든 척만 하고 있다가 도로 문주당을 만들 것이다? 이재명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이씨. 저런 사람들 있잖아. 정청래가 이낙연 쪽 사람과 함께 한다는데 아닌가요? 있다니까? 그런 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한심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영감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정말 보수 쪽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 유통구조 개선 방안 9월에 발표한다. 직거래 확대 원가 공개 검토한다. 와, 이거 우리가 너무나 바라던 거죠. 예.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농산물, 축산물에 중간 유통에 건설사들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건설사들이 거기를 거의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판을 안 하죠. 이거 다 뜯어 고친다? 이거 뜯어 고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진짜 살만한 나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기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기대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부터 정규재, 조갑재 영감님하고 만나서 오찬을 나누고 이 영감님들이 잼며드는 모습 그리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주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개혁을 해 나가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인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개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똑같은 논리가 작동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악마화 때와 똑같은 논리. 강선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또 들어갔어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일단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간 40몇 명의 보좌관을 바꿨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 강선우 의원을 대놓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역시나 그것도 공격인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흔들기죠. 이재명과 같은 편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흠집내서 이재명을 고립시키려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 유튜버들 중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적이 돼요. 김어준, 유시민, 이재명의 적이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없죠. 자,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가십시오.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진짜 대개조시킬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 맞다. 제가 요거 분석 안 해드렸네. 20대 남자들만 관세 협상조차도 미국 요구에 조속히 협상해야 된다가 52.6%가 나온 이유가 뭐냐. 요것만 짧게 분석해 드릴게요. 4대주의다. 미국은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닙니다. 20대 남자애들은요. 혐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싫다.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도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은 페미와 중국 두 가지예요. 나는 페미가 싫고 중국이 싫어. 이걸 오랜 시간 동안 펜코나 일베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전략적으로 진짜 가스라이팅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우리나라에 중국이 개입을 한다.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다 약탈해 간다. 뭐 온갖 가짜뉴스와 섞인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중국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10대 남자애들은 힘들죠. 여자들도 힘든데 남자들이 좀 더 힘든 이유는 군대가 또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가야 돼.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어. 난 너무 루저야. 근데 나 때문이다라고 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범인 찾기를 하고 싶다고요. 이 또래 애들은요. 근데 그걸 이준석 같은 놈들 그리고 국정원 댓글 부대 같은 놈들이 거기를 파고듭니다. 페미 때문에 네 삶이 족같은 거야. 페미 때문에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페미는 누구야? 민주당이야. 민주당 때문에 네 인생이 지금 비용신 같은 거야. 이걸 계속 가스라이팅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민주당이 페미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가 잘 안 먹히네? 문재인 때는 페미가 엄청 잘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페미랑 거리두기를 딱 했죠. 저번 대선 때 닷페이스에 한번 출연하고 나서 지지율 확 빠진 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알거든. 이번 대선에는 페미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하냐? 중국으로 갔어요. 혐중. 자, 내가 삶이 족같은 건 중국 때문이야. 민주당은 중국을 좋아해. 미국을 싫어해.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뭡니까?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70대 이상도 75%가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20대 남자들만 미국 요구에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된다가 52.6입니다. 국익 우선이 42.3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커뮤니티에 쩔어 있어요. 20대 남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특히 군대를 아직 안 간 애들. 야, 진짜 나보고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가라.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진짜 싫어. 군대 가기 전 20대. 정말 싫어요. 이때가 진짜 인생의 암흑기야, 암흑기. 돈은 없지. 대학생이기도 하고. 놀고는 쉽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미래는 불투명하지. 군대는 또 가야 되지. 군대 가는 거 억울하지. 정말 모든 게 불확실한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 찾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게 정당화가 되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이 싫어요에 쪄들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맞서 싸우는 터프가이예요. 얘네들은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진핑하고 싸우잖아. 세계의 공공의적인 중국과 싸우잖아. 여기에 뇌가 절여져 있어요. 70세 이상도 70% 이상 늦더라도 국익 우선해야 된다 하는데 20대 남자애들만 저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 사대주의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그래서 졸라 해로운 겁니다. 제일 취약한 애들 딱 모아놓고 내가 니들 인생이 족같은 이유를 설명해 줄게.
페미 때문이야. 봐봐. 페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봐봐. 니들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니? 페미 때문에. 실제로 페미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에서 군 가산점 주면 안 된다고 개소리하면서 떠들었던 거 누구야? 페미들이잖아. 그것 때문에 공무원 못한 거 아니지만 열받는 거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했고 페미면 질색을 하게 됐어요. 페미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중국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 이건 황희두 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희두 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희두 님이 하는 이야기들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럼 20대 남자들은 답이 없느냐? 일단은 커뮤니티 관련돼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커뮤니티를 관리해야 돼요. 이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황희두 님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지가 꽤 됐는데 그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턱턱 막혔어요. 한 줌밖에 안 된다.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0대 남자애들이. 교육도 건드려야 됩니다. 학교의 교육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공교육이 너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건드려야 되고.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20대 남자애들이 커뮤니티에 쩔어 있어요. 인스타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fem코가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가 진짜 심각합니다. 가짜뉴스 너무 돌아다녀요. 왜 인스타를 공략하냐? 10대, 20대들을 노리기 위해서예요. 리박스쿨 돌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꼬맹이들부터 잘못된 역사관 이거 심어버리겠다. 세뇌시키겠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 40대, 50대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나왔는데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또리 장군. 그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쓴 돼지, 늑대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 웅변대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북한 영상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도 세뇌에 쩔어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대학을 가서 5.18 영상을 보고 야, 이승복이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때까지 속았던 거야?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현실에 부딪히면서 내가 등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못 깨닫는 애들도 있겠지. 세상엔 뭐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냅두면 얘네들이 그대로 자라서 얘네 애들한테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관리해야 되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 진짜로. 이게 10대로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엄청 신경 씁니다. 자기 친구가 운지운지거리고 논대요. 걔네들 노면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놀이문화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하 노노거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애들이. 저는 제 아들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막 설명해 주는데 애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지금 20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아니라 페미와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 여기에 기인한 결과다. 이건 이준석 같은 놈들의 정말 10년 이상 지속해온 가스라이팅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